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보시려면은 비트가 거의 6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포다.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공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적 지표이기도 한데 이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정말 시간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른 공포와 탐욕 지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이게 그리드일 때가 시장 전방 고점이었고 시간 지나서 이제 공포일 때가 시장 저점이었다라는 거를 지난 몇 년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올랐음에도 공포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올라갈 때는 또 늦게 사는 사람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오늘 밤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영상 제목에도 썼는데 오늘 밤에 이제 9시 반에 CPI 물가 지수가 있어요.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CPI 결과에 따라서 뭐 금리를 인하는 하겠지만 몇 퍼센트 할지에 대한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이제 뭔가 상승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정말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상승 촉매제가 되면서 시장은 이제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위한 어떤 CPI 결과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확실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번 CPI는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제 PPI가 나왔죠.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0.2%나 하회하면서 나왔어요. 따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으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아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은 2.9%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2.9도 좋고 2.8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난 이 월가에서는 현재 2.9로 보고 있다. 3% 그냥 예상과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보다 하회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M2 이제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기 예적금까지 포함된 게 M2고 포함되지 않은 게 M1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통화량을 볼 때 M2를 보게 되는데 M2의 바닥이 나기 몇 달 전에 저점을 찍는 경향이 있었다 비트가. 그런 다음 찢어지고 유동성의 움직임이 훨씬 앞서 나가고 중간에 이제 약간 횡보하고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M2가 뒤에 자료에도 이제 나올 텐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미국 대선도 몰려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금리를 대부분 미국 빼고는 뭐 영국도 그렇고 다들 인하를 하는 추세죠. 일본만 좀 금리를 인상한 거고 그래서 통화량이 좀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M2가 보시면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글로벌 M2가 좀 증가하면서 저항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선이 있어요. 이 저항 선에 닿으면 어쨌든 이제 M2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살짝 비트가 먼저 올랐다가 횡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항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아마 M2 선으로 봐도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아니 뭐 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은 우리가 뭐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액을 본다지만 비트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해시레이트밖에 없거든요. 해시레이트도 사실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고 통화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비트도 오를 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가 진짜 평생에 있어서 거의 최저치를 보이고 있어서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말이 저는 솔직히 요새는 체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초록색이 비트코인 거래소 밸런스인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보면 16년과 20년과 24년 보면은 이 해 공통점은 반감기가 있는 해였다라는 거고 지금은 다른 점이 16년도와 20년도에는 연말에 들어서 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3월 달에 이미 최고점을 테스트해서 뚫어내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까지 조정 준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만약에 신고점을 간다면 요 상황에 그냥 놓여져 있는 거다. 근데 신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16년도만 보더라도 위로 가는 게 훨씬 많이 남았죠. 20년도에도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만약에 신고점을 간다면 이것 또한 그냥 역사의 시작에 아마 첫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보면 이거는 이제 미그놀렛이라고 불러야 되나? 미놀렛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한국인 트위터를 좀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이분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바이낸스의 시장가 매수 매도 비율인데 이게 과거 초록색 박스 구간과 현재가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2020년 사이클 출발 직전에 있었던 아마 이게 9월과 10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11월, 12월 정도가 될 거고 얘가 12월일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9월 정도 그때랑 비슷한 것 같고 또 붓다빔 때 부처빔 21년도 5월 달에 있었던
비트가 최고점을 찍고 거의 반토막 이상 났던 이때 부처빔 그때랑 비슷한 것 같고 FTX 사태 이제 이거는 22년 11월 달이 되겠죠. 그리고 1월 때까지 횡보를 했었는데 그 두 달간 4번과 비슷한 것 같고 또 5번은 작년에 있었던 하락 23년도에 있었던 8월 31일인가에 떨어져서 이제 두 달 또 횡보했죠. 그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23년 상승 전이 있고 이거는 최근 이렇게인데 어쨌든 이때 대우가 비슷한데 이 민원래님이 보시기에는 5번과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5번은 이제 작년 8월 30일 딱 어째 기간적으로 봐도 1년 전이고 이때도 조정이 15%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랑 비슷한 것 같다. 결국 우리는 그 뒤에 보면은 사실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과거 대우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결국 그 끝은 상승이니까 위를 보는 게 좀 더 정배지 않나. 오늘 CPI도 있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더리움이 이제 뭐 선물 오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도 거의 없고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가 이더리움이 올라가기 전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미결제 약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카톡방을 보더라도 이더는 진짜 이제 안 오르나 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이더리움의 이제 3개월 차트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솔라나가 많이 오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더 자체가 요새 좀 덜 오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더는 항상 좀 늦게 올랐다라고 생각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오를 때 사실 뭐 딱히 매수 구간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다. 저도 사실 이더에 대한 얘기를 좋게 그동안 안 했었잖아요. 거의 2년 내내 비트 얘기만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더보다는 비트가 나을 것 같다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더가 좀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업비트 이거 영상 찍기 직전에 나온 공지인데 에이셔 아이셔도 아니고 에이셔라고 이제 상장을 한대요. 그래서 에이셔에 대해서 저희가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공지부터 살짝 읽어보면 에이셔는 탈중앙 클라우드 연산 인프라 프로젝트로 AI와 게이밍 시장 성장에 따른 연산 요구량을 충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에이셔 네트워크는 컨테이너 체커 인덱스의 세 가지 기능을 주축으로 구동을 해서 컨테이너는 엔드포인트로 클라우드 작업이 이루어지고 체커는 컨테이너 역할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인덱서는 컨테이너와 에이셔를 이용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은 에이셔의 주축이고 뭐 디지털 자산 ATH, 에이셔는 이름도 잘 지었네. ATH는 올타임 하이라는 뜻도 있죠. 최고점. 에이셔는 유틸리티, 스테이킹, 거버넌스 등의 용도로 토큰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에이셔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조금 이해를 더 하기가 쉬웠어요. 보면 우리가 보통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닌 그냥 분산형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면 업비트의 스토리지나 골렘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랑 좀 다르게 이제 GPU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와 뭐 게임 산업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GPU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GPU를 빌려서 남의 GPU를 약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남의 집에 있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클라우드에 맡겨 놓으면 그 사람이 컴퓨터를 켜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지금처럼 이 웹사이트 이런 것만 켜놓고 딱히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채굴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래픽 카드의 100% 효율 중에 한 10% 20%밖에 안 쓰잖아요. 나머지 그래픽 카드는 클라우드로 이제 제가 대리로 쓰는 아마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약간 게임 산업이나 AI 쪽에 쓸 수 있게 남의 걸 빌려다 쓸 수 있게 클라우드로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 내용이 뭐 딱히 없어요. 그냥 되게 간결하게만 딱딱 나와 있고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눌러봐도 큰 내용은 일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을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A셔, ATH죠. 보니까 아까 168등이네요. 제가 아까 처음 봤을 때는 190 몇 등이었는데 벌써 160 몇 등까지 어이고 네 올라온 그런 상황이네요. 혹시 업비트 상장은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기에는 봐드릴게요. 네, 사실 차트적으로 보기에는 거의 6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지금 덱스툴이라고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수합하는 유니스왑의 거래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때 이 덱스의 거래 상장은 6월 달에 돼서 거의 횡보 형식을 0.07에서 0.05 사이를 하다가 최근에 비트 하락을 같이 맞으면서 좀 떨어진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늘 업비트 공지, 상장 공지를 보면은 시범봉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거의 23%가 올랐어요. 위 꼬리까지 하면 40%가량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볼 건 없지만
위에 0.09달러를 넣으면 이제 0.1달러 정도 되겠죠. 0.1달러가 넘으면 신고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AI주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AI의 뭐 패치 같은 애들의 시총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총 100등 안에는 갈 수 있다. 신고점을 이번에 찍게 되면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이셔 자체는 뭐 바이낸스에는 일단 없는 거고, 보니까 바이비트랑 게이트 아이오 이런 데에는 상장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비트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저는 어제 이제 좀 제가 너무 컨디션 안 좋아서 좀 일찍 잤는데 이 1시 봉을 못 봤어요. 1시에 좀 많이 비트가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의 CPI, 그러니까 9시 반에 나오는 그 CPI가 분명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위로 딱 쏘기 위해서 일발 장전하는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오늘은 좀 정말 뭐 제가 원래 CPI 좋게 중요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저도 이제 보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 CPI를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CPI 전까지는 큰 움직임보다는 그냥 6만 대 위에서만 이제 있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온다면 지금 일봉 보고 있는데 비트 일봉이 꽤 오랜만에 이동 평균선이 싹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진짜 뭐 만약이지만 6만 6천을 간다. 뭐 그러면 거의 10%짜리 상승이 나와 버리는 거죠. 10%짜리 상승 나면서 그 정도가 올라가 버리면 아마 이 이평선들이 다시 정배열을 빠르게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랬던 구간들이 과거에 조금 있습니다. 24년 5월 달에도 이러한 구간에서 정배열로 빠르게 가버렸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뭐 저번에 이 CME 갭 얘기하면서 6만 2,800까지 딱 갔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오면 이 구간을 다시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이 이상까지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 좋게 나온다면 또 살짝 조정을 주면서 5만 6천 대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CPI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게 좀 암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아마 뭐 9월 금리 인하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